네, 이번 시간은 박성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평론가 박성훈입니다. 네, 자 이제 2월입니다. 자,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우리의 문화, 그중에서도 한국 대표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는 한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 한식, 이 요즘 뭐 우리나라 문화라고 하면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 케이팝이나 뭐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인데요. 자, 한식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도 굉장히 또 뜨겁다고 하죠. 네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해마다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조사에서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대표 이미지 1위를 차지한 게 케이팝,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한식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작년에는 아무래도 BTS와 블랙핑크의 활약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케이팝이 1위를 하긴 했지만 2019년에는 한식이 1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만큼 한식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미지에서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 한식의 이 인기가 높아진 건 이 한국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이 한국 관련 영상물, 뭐 특히 뭐 십수년 전부터 인기를 끌어왔던 뭐 대장금이라든지 또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드라마와 영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넓게 퍼지면서 이 받은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한류 드라마와 영화들을 포함해서 요즘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 관련된 영상물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이 먹는 방송의 줄임말인 먹방이 하나의 고유명사가 될 만큼 유튜브에서 한국의 먹방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한국인들은 많이 먹기도 하고 또 맛있게 먹기도 하고요. 게다가 한국의 매운맛이 알려지면서 한동안은 매운맛 챌린지라고 해서 외국인 유튜버들 사이에서 불닭볶음면을 먹는 게 유행한 적도 있었죠. 네, 이 한국의 이 음식 문화 하면 또 매운맛, 또 많이 먹기로도 굉장히 네. 유명한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지난해에는 이 영화 기생충이 이 아카데미상을 받으면서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짜파구리 이게 또 유명세를 굉장히 탔잖아요. 네, 이 참 음식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또 그렇게 먹고 싶어집니다. 특히 후루룩거리면서 먹는 라면 종류는 시각적인 비주얼에다가 또 청각적인 소리까지 더해지면서 이 먹는 소리만 들어도 군침을 돌게 만드는데요. 이 외국인들도 똑같은 거 봅니다. 이 영화 장면에 등장했던 짜파구리가 원래는 뭐 이제 짜장라면하고 하나는 이제 우동라면 이 두 가지 라면을 조합해서 만드는 건데 네. 이 짜파구리가 뭐 이슈화되면서 아예 하나로 합쳐진 짜파구리라는 제품이 출시가 됐고요. 또 해외 유명 레스토랑의 메뉴로까지 만들어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뭐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따라서 이 조합을 또 만들어 먹었던 것 같은데요. 이 짜파구리도 짜파구리지만 또 지난해에는 이 한국 라면의 이 수출도 엄청나게 늘었다면서요. 네, 작년에는 뭐 팬데믹 선포를 전후해서 세계 각지에서 사재기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때 우리나라 라면도 뭐 거의 동이 났는데요. 일단은 뭐 라면은 보관도 편리하고 또 배고플 때 간편하게 먹기도 좋으니까요. 근데 이제 뭐 사재기 때 라면을 사본 사람들이 한번 먹어보니까 이 정말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날개에 돋친 듯이 팔려 나가게 된 겁니다. 또 그 이전까지는 외국인들이 라면을 간식 정도로만 여겼었는데 이제는 라면에 이것저것 넣어 먹는 한국식 조리법을 알게 되면서 라면이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서 더 인기가 높아지게 된 겁니다. 네. 요즘 또 뭐 한식 세계화를 위한 여러 가지 뭐 예능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한국 라면을 먹어본 또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한편으로는 맵거나 좀 자극적이긴 해도 한번 또 맛을 들이게 되면 이게 또 헤어나올 수가 없다면서요. 네네. 뭐 저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라면을 먹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 입맛에만 맛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네.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서는 전문가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으로 우리나라 라면을 꼽았고요. 전체 순위 11위 가운데서 4개가 우리나라 라면이 차지를 했습니다. 뭐 또 같은 연유를 해서 작년에는 라면 수출이 30%나 늘어나기도 했고요. 네. 저도 뭐 외국 라면을 여러 차례 먹어봤는데 역시나 우리나라 라면만큼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해는 또 우리나라 라면 수출이 30%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 뭐 인기에 비해서는 뭐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진 또 않네요. 그 30%라는 게 수출만 따져서 그런 거고요. 네. 미국을 비롯해서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라면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물량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뭐 금액으로 따지면 1년에 1조 원 가량 팔아치우고 있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네. 올해도 현지 생산 공장을 늘린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니까 뭐 라면 판매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이 세계인들이 이미 뭐 한국 라면의 마수에 걸려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라면의 인기도 인기지만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김치를 빼놓을 네. 수가 없는데요. 이 김치에 대한 인기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압니다. 특히 면역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 김치 수출도 크게 늘었다고 하던데요. 네, 이 김치는 3만 2천 톤이 수출이 됐는데요. 전년보다 수출이 36%나 늘어났습니다. 일본은 혐한인이 여전히 해도 해마다 우리나라 김치를 가장 많이 수입해 가는데요. 작년에도 전체 수출량의 절반 정도를 일본이 수입했고 미국하고 홍콩도 2, 3위 시장인데 수요가 50%나 늘어났습니다. 네, 좀 의외네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기무치라고 해서 예전에 김치 원조 논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김치 수출국 1위가 또 일본이라고 하니까 좀 예상 밖이네요. 88 서울 올림픽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김치가 공식 식품으로 지정이 되니까 갑자기 일본이 기무치가 김치의 원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적이 있었죠.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기무치를 공식 만찬에 내놓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 기무치는 김치를 뺏긴 거긴 하지만 김치랑은 아예 다릅니다. 배추에다가 조미료를 버무려서 간을 맞춘 겉절이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네, 뭐 김치를 발음이 안 되니까 기무치라고 부른 것 같은데 네. 뭐 어찌 됐거나 이 겉절이 같은 경우는 이 만들어서 바로 먹기는 괜찮아도 이 시간이 또 지나면 좀 먹기가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김무치는 발효식품이 아니에요. 겉절이로는 찌개나 찜, 볶음 요리를 못 해 먹잖아요. 네. 근데 또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냄비 요리가 김치찌개란 말입니다. 이 김치찌개는 모름지기 푹 익은 김치로 끓여야지 제맛이 나는데 일본은 김장을 할 수가 없어요. 배추 품종이 다르고 또 기후가 달라서 발효가 되지 않고 썩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요리를 해 먹으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김치를 수입해야만 하는 겁니다. 네. 뭐 어설프게 베낀 걸로는 역시 원조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자, 발효도 안 된 이 기무치를 이 뭐 김치의 원조라고 우겼다는 게 참 웃음이 나는데요. 또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김치가 또 중국 거라고 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이건 네, 어떻게 그렇죠. 돼가고 있나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또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있구나 이러면서요. 중국에서는 한국이 중국산 김치를 많이 사다 먹기 때문에 중국이 김치의 원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그러면 중국 공장에서 만드는 아이폰도 중국 거냐? 배추만 김치냐? 한국에는 갓김치, 깻잎김치, 파김치, 열무김치도 있다. 김치 냉장고도 없으면서 무슨 원조 타령이냐? 이렇게 뼈 때리는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네티즌들은 또 중국이 뭐 중국했다 이렇게 또 비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재치가 넘치네요. 자, 중국은 그런데 몇 년 전 사드 사태가 있을 때는 또 김치 불매운동을 했잖아요. 예, 이 중국인들이 슈퍼마켓에 몰려가서 김치와 삼겹살을 치우라고 요구하면서 불매운동을 벌였고요. 당시에 환구시보는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한국 보수주의자들은 김치를 먹고 정신이 혼미한가 이런 기사도 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김치를 한국 음식으로 알고 있다는 보편적인 시각을 보여준 셈이죠. 근데 이제 와서는 김치가 각광을 받으니까 갑자기 빼앗고 싶어진 겁니다. 네,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저런 주장까지 하니까 이 중국에 대한 감정이 더욱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 중국도 음식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나라잖아요. 뭐 음식도 굉장히 많은데 왜 우리 걸 넘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중국의 저런
그 우기기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할 일만 잘해도 중국을 저마치 따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 일례로 25년 동안 미국 시장을 독식하시다시피 하고 있던 중국의 만두 메이커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만두 업체가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활약을 하니까 바로 우리 만두에 밀려나 버렸죠. 네. 이 만두라고 하면 이 보통 외국에서는 중국이 원조인 그런 음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뭐 만두의 원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긴 합니다. 또 중국인들이 워낙에 즐겨 먹다 보니까 그래도 뭐 만두 종주국은 중국이 아닌가, 뭐 중국이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죠. 근데 중국 여행을 가서 중국식 정통 만두를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중국 만두는 피가 두껍고 만두 속에 들어가는 만두소가 고기 위주로 돼 있어요. 네. 이게 그렇다 보니까 몇 개만 먹어도 이제 만두 피가 두꺼워서 뻑뻑하고 또 만두소가 뭐 고기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느끼하죠. 근데 한국식 만두는 피가 얇고 쫀득쫀득한 데다가 그 소 안에도 야채가 푸짐하게 들어가 있어서 먹다 보면 산뜻하고도 아삭아삭한 식감이 좋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만두는 맛있다, 균형 잡힌 건강식이다 이런 입소문이 퍼졌죠. 결국은 뭐 25년 동안 이어져 오던 중국 만두의 아성은 한국 만두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네. 뭐 실력으로 이겨버리면 누가 원조인지 뭐 굳이 우길 필요도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전까지 미국인들은 중국 만두를 부를 때 고기 완자를 뜻하는 영어 덤플링이라는 영어로 불렀는데 네. 지금 미국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우리 만두는 한국어 그대로 만두라고 발음을 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한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잘하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잘하지만 남의 걸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우리식으로 발전시키는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네. 이렇게 뭐 영어식 이름으로 굳이 풀이해서 뭐 수출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글로 된 용어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뭐 가전이나 선박 이런 전자 제품이라든지 또 중공업 분야에서 그런 모습이 두드러졌다면 이제는 또 화장품을 대표하는 미용을 비롯해서 영화, 음악, 음식 이런 문화 전반으로 그런 또 한국만의 실력이 또 발휘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음식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라면이나 만두도 그렇지만 한국식으로 업그레이드된 피자나 마카롱도 그 원래 음식의 원조 국가인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감탄할 정도로 잘 업그레이드를 시켜놨죠. 네. 그중에서도 최고봉은 치킨인데요. 한국식으로 업그레이드한 치킨은 중국과 일본을 넘어서 치킨의 본고장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미국에서까지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치킨 원조가 미국으로 알려져 있죠. 네, 치킨은 미국 흑인 노예들 사이에서 이 농장주들이 먹고 남은 미국 사람들은 가슴살을 주로 많이 먹었거든요. 가슴살 먹고 남은 뭐 목이나 뭐 다리나 이런 부위들을 기름에 튀겨 먹은 데서 비롯됐는데요. 사실 뭐 우리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치킨은 뭐 흔한 음식은 아니었어요. 귀한 음식이었죠. 그때는 바깥 음식을 사 먹는 것 자체가 드물었지만 또 바깥 음식이라고 해봤자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맛도 단순했습니다. 뭐 치킨이라고 해도 말 그대로 통닭, 닭을 자르지 않고 통째로 기름에다 튀긴 다음에 뭐 먹기 직전에 찢어서 소금에 먹는 식이었죠. 네, 그렇죠. 이 누런 종이 봉투에 이거 통닭을 이렇게 사온 그런 기억이 네, 나는 맞아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양념치킨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네, 이 1985년에 양념치킨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양념치킨이 히트를 치면서 이 치킨 브랜드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뭐 이제는 미국도 범접할 수 없는 치킨의 종주국이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 매장이 38,000개, 스타벅스 커피를 파는 스타벅스 매장이 32,000개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치킨은 우리나라에서만 치킨집이 87,000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맥도날드, 스타벅스 매장을 합친 것보다 더 많네요. 그렇죠. 치킨집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경쟁도 엄청나게 치열한데요. 그 경쟁 사이에서 계속 더 맛있게 만드는 법이 연구가 거듭되면서 한국 치킨의 맛은 과장을 살짝 보태면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경지까지 오릅니다. 이 맹신도들이 아주 넘쳐나고 있죠. 두 번 튀겨서 겉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촉촉하게 또 고추장을 베이스로 한 양념으로 매콤하면서도 달짝지근한 한국 치킨은 외국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으면서
한식을 대표하는 메뉴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 양념치킨은 영어로도 양념치킨이라고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한식이 뭐냐는 질문에 이 치킨이 1위로 꼽혔어요. 김치가 2위, 비빔밥이 3위였는데요. 뭐 삼겹살, 불고기, 잡채도 인기가 좋긴 했지만 한국식 치킨의 인기를 뛰어넘지는 못했죠. 네, 이 우리나라 전통 한식의 인기를 뛰어넘을 정도인데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치킨과 또 맥주를 함께 이렇게 먹는 것을 줄여서 치맥이라고 하는데 몇 년 전 또 한국 한류 드라마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중국에서도 치맥 열풍이 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한국의 치킨 인기가 이제 한류에도 크게 한 몫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외국인들 중에서는 한식의 맛뿐만 아니라 무료로 제공되는 물, 또 다양하면서도 리필이 가능한 반찬, 그러면서도 봉사료가 따로 없는 한국의 식당 문화가 부럽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부러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성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